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화와 혁신의 시간 변혁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난 시간 격동하는 환경을 설명하며 말씀드렸던 동적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 속 이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바리만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해 크로노스 궁전에 라비린토스 미궁을 만듭니다.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 크레타로 찾아오고 그를 사랑한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는 미궁의 설계자인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미궁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다이달로스는 아리아드네에게 실을 이용하여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테세우스는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게 되죠.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미노스 왕은 격분하여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가두게 됩니다. 미궁에 갇힌 다이달로스는 크레타를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새의 날개에서 깃털을 모아 실을 엮고 밀랍을 발라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며 비행 연습을 시키고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웠죠. 그는 아들에게 말하길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낮게 날아도 바다의 물기에 의해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아라 라는 주의도 잊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는 날 날개를 단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이카로스는 자유롭게 날게 되자 신이 나 그만 너무 높게 날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뜨거운 열에 의해 깃털을 붙였던 밀랍이 녹게 되었고 이카로스는 날개를 잃고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왜 갑자기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이카로스 이야기를 하며 기업 환경에 빗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카로스는 인조 날개의 짧은 시간에 적응하며 성공적인 비행 기술을 선보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성공 요인인 비행 기술로 추락해 죽는다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공한 기업이나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자신의 성공 요인에 안주하여 혁신하지 못한 채 자신의 성공 요인에 되려 실패하게 되는 역사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이카로스 패러독스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블랙베리, 노키아, 코닥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뜻을 가진 용어로 코닥 모먼트라는 말도 사용되곤 하죠. 이카로스 패러독스가 무서운 이유는 잘나가던 기업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물리적 피해보다 자신의 신념과 성공 방정식의 부정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 재도약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의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로 되며 현실 부정적으로 낙인 찍혀 운명이나 신세 한탄 속에서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바닥을 평생 동안이나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동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동적 역량은 티스가 1997년에 처음으로 정의한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급속한 변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역량들을 통합하고 구축 및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업에는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매출액, 충성 고객,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자원들이 있으며 동적 역량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를 만들던 애플의 변신입니다. 애플은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자원과 역량을 재구성해 아이팟과 아이폰을 만들며 세계 시장을 장악해 시가총액 1위의 기업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동적 역량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티스가 정의한 구성 요인에 의하면 환경의 감지, 기회의 포착, 변혁이라는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의 감지는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거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전략을 포함하며 기술적 기회의 탐색, 고객의 기호와 시장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포착. 기회 포착은 환경의 기회에 부응해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포착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기술과 제품 특성의 선택,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그리고 이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투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분야에 얼만큼의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로 변혁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루틴을 새로운 환경과 시장에 맞춰 새로운 프로세스를 재구축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흡수 능력, 융합 능력, 변환 능력, 탐색 능력으로 티스가 말했던 구성 요소에 좀 더 속도라는 개념이 강조된 관점을 말합니다. 첫 번째, 흡수 능력. 흡수 능력이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하고 외부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획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융합 능력은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을 기업의 프로세스에 맞게 자원으로 창출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변화 능력은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을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 탐색 능력은
기존 역량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지식을 바탕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능력과 새로운 것을 탐색하려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 또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기업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변화시키고 적응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또는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성공 방정식, 즉 규범적인 루틴으로 인해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시도하면 마침내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은 누구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시기가 천차만별이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짧게 비행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추락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충격도 상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온다면 과거의 모습과 달리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전처럼 당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